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지금 연말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4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조차 청와대 수혜 신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 이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네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다 아시겠지만은 유선 반, 무선 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응답률이 유선 분야가 좀 높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과대 반영이 돼 있고 야당의 지지율은 그 좀 반대 인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지지율은 사실상 40%보다 상당히 하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과대 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집전화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집전화를 주로 받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성향인 60대 이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지지율 하락, 낮은 지지율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 지지도에서 통상적으로 35% 보다 더 떨어지면은 효과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5%, 50% 이렇게 좀 있어왔지만은 지난 2년간 국정에서 별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 2년간의 어떤 평가를 하고 전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 지지층이 강구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반론입니다. 네, 핵심 지지층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있는 좀 60대 이후 영남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여론 주도층 말하자면은 언론계라까 또 교사, 교수 등 교직자, 지식인들 이런 그다음에 좀 교육을 받은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저는 대부분 현 정권을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을 넘어서 냉소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30대, 40대 그다음에 여론 주도층의 동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핵심 여론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 그렇다면은 어떠한 비선 실세 논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지적하는데 저도 다 공감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하나 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그 과거에 80년대 초까지 있었다고 얘기되는 이른바 최태민 목사 이 문제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알고도 그것은 다 과거의 문제로 생각하고 박 대통령을 따뜻하게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에도 김문수 지사가 그 점을 제기했을 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김 지사한테 항의하고 또 거세게 어떤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 것을 볼 때 현 상황에서는 다시 정윤회 씨를 통해서 최태민 이 문제가 부각이 돼서 이제는 온 국민이 좀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지각 있는 지지자들도 이제 좀 환멸을 느낀 분들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어떤 비선 실세 이런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실망했고 이탈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좀 생각했던 사람들도 예.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많은 좀 환멸을 느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던 일련의 검찰 수사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저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수사 기간도 너무 짧았고, 예. 또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둔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유출하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답은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무슨 답을 내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죠. 검찰이 또다시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런 집단이다 한번 확인시켜줬죠. 예. 이런 의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유출 과정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검찰이 스스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관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있었고, 또한 그분의 어떤 유서 같은 것은 좀 다르죠. 사람은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긴 진술은 상당히 좀 진솔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 수사 과정에 많은 의문이 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동 가운데 청와대 인적 쇄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뭐 당위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청와대가 뿐 아니라 우리 현재 내각도 좀 대폭적으로 다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뭐 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수석 비서관과 이제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 기대를 접어버렸어요. 관심도 없게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를 움직이는 게 과연 누군가 하고 많이 실망하고 있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전에 과연 인적 쇄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쇄신을 못 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숙회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세 사람이면은 그 세 명의 비서관을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언론사 말하는 십상시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리적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시간 지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현재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예. 좀 미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하는 육공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노재봉, 김학준, 외교 전략가인 김종희 전 교수죠. 김종희 교수, 그다음에 경제 속에는 김정인 박사 이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요? 예. 그야말로 지식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 뭐 인적 쇄신 가능성마저 지금 굉장히 낮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러면 뭐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쇄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 지지율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박근혜 청와대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20% 이렇게 추락하게 되면은 그 스스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권이 지지도에 연연하고 있다면은 그 정권은 이미 정부 얘기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그것이 매우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뭐 또 통상적으로 말하니까 다 같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답은 얼마나 잘 수가 있죠. 그리고 총리와 장관들한테 실제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의사결정할 때 수평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뭐 이런 부분 우리가 뭐 교과서를 얼마나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소통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